자, 부동산 강의 왔는데 갑자기 얘 무슨 막 갑자기 컨테이너선 보여주고 해상무역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해상무역이 가장 중요한 기업의 물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부국 중에 항구가 없는 나라 아시는 분 있나요? 부국 중에 잘 사는 나라, 뭐 못해도 GDP 30위권 이내 6개 국가나 된대요. 1인당 명목 GDP 순위 30위 이내에 6개 국가가 항구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꽤 많은 거 아니야? 스위스, 루셈부르크,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바티칸. 자, 여기서 정상적인 국가가 뭐가 있죠? 정상적인 국가가 사실상 없죠. 루셈부르크 인구 59만 명의 대공국, 안도라 인구 8만 명, 리히텐슈타인 인구 3만 명의 중립국, 또 산마리노 인구 3만 명의 실질적 중립국, 바티칸 인구 1,400명. 뭐 바티칸은 인구 1,400명이 관광 수익을 다 가져가니까 당연히 GDP가 높을 것이고, 자,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없는 나라예요.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외국에서 판사를 모셔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죠.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자, 그 리히텐슈타인 뭐 아시죠? 루셈부르크 여기도 아시죠? 뭐죠? 조세의 피처.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데 부자들은 많이 가는 거야. 이민을 많이 가. 조세의 피처로. 그러니까 당연히 GDP가 높겠죠. 1인당 GDP가 높을 수밖에 없고. 자, 스위스. 여기가 그나마 인구가 좀 많대. 860만 명. 근데 중립국이라서 바로 아래에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바다를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스위스는 중립국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잘 살 수 있었다. 사실상 정상적인 국가 없다고 봐야 되고, 그나마 하나 찾는다면 스위스. 왜 이럴까? 왜 항구가 없는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적을까? 자,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가 뭐죠?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입니다. 자본주의의 꽃, 주식회사를 만든 게 무역회사, 해상무역회사였어요. 자, 인류 최초의 보험 뭐였죠? 기원전, 함무라비 버전에 나오죠. 해상보험. 인류 최초의 보험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기업과 보험을 만든 게 이 해상무역이에요. 우리가 현대해상 할 때 그 해상이 요 해상입니다. 해상무역할 때 해상. 인류의 발전, 문화, 무역, 세계화의 중심이었어요. 무역 역사가 빠른 국가들의 도시 형성의 틀이었고요. 물류망이 효율적인 곳으로 기업과 자본이 계속해서 이동해 왔습니다. 자, 기업과 자본이 이동.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부동산 무료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한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자리라고 했잖아요. 강남은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죠? 마곡이 요즘에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는 일자리가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일자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기업과 자본이 이동하는 주요 원천이 바로 이 해상무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해상무역망을 보질 않아요. 저는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프리카를 볼게요. 아프리카 경제순위 1위 나이지리아. 자, 여기 있죠. 아프리카의 서쪽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위 이집트. 자, 지중해를 잡고 있습니다. 3위 남아프리카. 네, 남쪽을 잡고 있고요. 자, 그리고 4위 알제리, 모로코. 네, 마찬가지로 지중해 영국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쪽을 잡고 있습니다. 다 바다를 잡고 있죠. 지들끼리 1, 2, 3, 4, 5위를 왔다 갔다 계속 해먹어요. 계속 뭐 어쩔 때는 나이지리아가 1위였다가 어쩔 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위였다가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세계 최빈국, 물론 정상적인 국가를 제외하고 IMF 통계에서 나온 꼴찌는 부룬디입니다. 그 다음에 185위는 남수단이에요. 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나라는 차드 공화국입니다. 세 나라의 공통점,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만 그러겠냐. 자, 유럽을 한번 볼까요? 자,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다 여기 몰려있죠. 왜? 뻗어나가기 좋은 해상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잘 사는 나라들, 그리고 복지 좋다고 하는 국가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다 바다가 있습니다. 자, 유럽에도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보통 유럽 못 사는 나라 3대장이라고 하죠.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공통점, 바다가 없어요. 자, 아시아에서 못 사는 나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바다 없잖아요. 자, 네팔, 부탄, 바다 없잖아요. 자, 몽골, 바다 없잖아요. 바다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자, 아시아의 네마리움이라고 하죠. 한국,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의 공통점은 항구 국가거나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그죠?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잘 살고 바다가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사는 나라의 경우의 수를 쫙 따져봤는데요. 자, 그냥 바다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바다가 있는데 못 사는 나라가 있어. 어디? 전쟁하고 있는 나라. 내전 심각한 나라. 아니면 북한처럼 정치가 막장인 나라. 바다가 있는데도 못 사는 나라들은 전쟁을 하거나 내전이 심각하거나 정치가 막장이에요. 북한은 개선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가 막장이던 게 풀리면,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도 입지적 장점이 있어서 투자하기 좋은 곳이 되겠죠. 그래도 좀 리스크 테이킹하고 투자할 만 하겠죠. 아프가니스탄은 답이 없습니다. 왜? 바다가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니까. 자, 아프가니스탄도 한때는 잘 살았었어요. 언제? 기원전에. 실크로드 시대 때. 실크로드 시대 때 아프가니스탄이 실크로드의 중심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무역국가로 굉장히 번영을 했었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언제부터 망했죠? 16세기, 17세기. 이때. 왜? 왜 이때 망했어? 이때 대항해 시대가 왔으니까. 대항해 시대가 뭐죠? 해상망, 무역망을 중심으로 이제 물류가 일어난. 그 이후부터 아프가니스탄은 계속 못 살고 있습니다. 왜? 바다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대항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계 물동량은 여전히 배를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이동하긴 편하죠. 사람이 이동하긴 편하죠. 철도망도 편하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는 북한이 맡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미국도 볼까요? 세계의 중심이 미국인데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철로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러시아나 뭐 유럽 같은 국가들이 철로를 뚫는다고 쳐봐. 중간에 내전 없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인류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이 철도망도 전 세계를 이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 세계 GDP 2, 3위를 다투는 일본이라는 국가도 여전히 섬나라고 철로로 이을 수가 없어요. 세계의 중심은 여전히 이 해상망입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걸까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도시라고 다를까요? 해상망은요, 국가와 도시 번영의 핵심입니다. 자, 수출의 강자 독일을 볼게요. 함부르크. 독일 인구수 2위입니다. 독일 인구수 2위인데요. 1인당 주민소득이 1위예요. 제일 잘 살고 독일 최대 항구입니다. 유럽 3위고요. 수도 베를린의 외항이자 수출의 중심지예요. 자, 함부르크 여기가 위치가 여긴데, 자, 베를린이 여기잖아요. 사실상 베를린의 외항의 역할을 하고 이 해상망으로 뻗어나가는 중심점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노란 선들을 여러분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2021년에 컨테이너 선이 움직인 동향을 누적시킨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진할수록 컨테이너가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죠. 이러니까 함부르크가 잘 사는 거죠. 다음, 역사적인 무역국가 스페인을 볼까요? 자, 도시인구 순위를 보면 1위 마드리드, 정중앙에,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시 같은 위치에 좀 있죠. 자, 이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2위 바르셀로나, 항구죠. 3위 발렌시아, 항구죠. 4위 세비야, 구우 항구입니다. 구우 항구. 요거는 기억해 두시고, 5위 빌바오 항구입니다. 자, 6위는 항구가 아닌데 7위 말라가 같은 경우에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가도 지금 세비야의 인구를 뺏어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곧 6위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1위 마드리드를 제외한 2, 3, 4, 5, 6위는 전부 다 항구 도시예요. 전부 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세비야를 좀 주목해 보세요. 세비야가 구항구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비야가 계속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쇠퇴하고 있어요. 근데 말라가가 인구를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어요. 말라가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죠. 세비야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세비야 인구를 말라가가 뺏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한때 대항해 시대 때 거의 수도 취급을 받던 이 세비야, 수도였던 적은 없는데 미국의 뉴욕과 비슷해요. 가장 번영했던 도시. 대항해 시대 때 가장 번영했던 이 세비야가 점점 왜 쇠퇴를 하고 있냐면 이 가다키비르 강 때문에 그래요. 얘가 수심이 계속 얕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박들이 이제 대형 선박으로 재편이 됐죠. 스페인 무역량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항구 도시였는데 이제 항구 도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이 가달키비르 강이 수심이 얕아져서. 이래서요. 이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말라가로 인구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스페인 사람이라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말라가에 투자해야 될까? 세비야에 투자해야 될까? 말라가에 투자해야겠죠. 우리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볼 때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자, 여기 아이에네키 대 세비야? 여기 혹시 세비야에 오신 분? 없죠? 아니, 세비야 깠다고 뭐라고 할까봐. 없죠? 아이에네키 대 아프간? 없죠. 다행입니다. 예. 어쨌든 저 같으면은 세비야에 절대 투자 안 합니다. 빨리 도망쳐야 돼. 자, 동남아시아의 핵심 도시를 볼까요? 싱가포르, 지정학적 중개무역 중심지, 동남아 압도적 경제력의 항구 도시이자 국가입니다. 1인당 명목 GDP는 세계 10위고 세계 2위의 항구입니다. 세계 1위가 상하이죠. 근데 상하이가 이제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1위였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정학적 위치가 정해준 거예요. 이쪽으로는 아시아, 그리고 이쪽으로는 아프리카, 그리고 이쪽으로는 유럽 사이를 잇는 이 딱 통로, 정중앙, 여기를 잡고 있는 이 싱가포르. 당연히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죠. 만약에 여기가 막혀 있었다면, 여기가 살짝 막혀 있었다면 싱가포르는 이렇게 번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자카르타는 조금 억울해요. 만약에 싱가포르이 없었다면 자카르타가 이걸 다 해먹었을 거거든요. 이 해상망을. 여기가 하필이면 뚫려버려가지고, 그럼에도 여기에 호주가 있고 여전히 보조적인 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영을 했죠.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동남아 경제 중심지입니다. 2030년 세계 도시 인구 1위로 바뀌어요. 미래 이렇게 바뀝니다. 자카르타 무슨 도시? 항구 도시. 자, 어쨌든 세계의 도시 인구로 바뀌고요. 자, 자카르타 1인당 GRDP. 이 GRDP라는 단어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 내 총생산. 그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GDP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카르타 1인당 GRDP는 국가 GDP 평균의 4배입니다. 4배. 사실상 인도네시아를 먹여 살리는 도시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일자리가 다 몰려 있으니까, 여기가 다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로 인구가 밀려드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서. A 당분이 이 나라들은 무역국가잖아요. 우리나라랑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이 나라들 무역국가 맞고 독일 OECD 평균 상위하고 스페인도 상위해요. 맞아요. 근데 이 내수 강국이라고 다를까요? 인도, 중국, 일본, 미국처럼 인구가 많아서 내수 강국이야. 그럼 이 나라들은 해상망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나라들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내수 강국이라고 다를까? 자, 중국과 일본 한번 볼까요? 중국 도시별 GRDP 순위 볼게요. 1위 상하이, 2위 베이징, 자, 3위 선전시, 4위 광저우예요. 전부 다 해상망. 자, 일본은 말할 필요 없겠죠. 1, 2, 3, 4위 전부 다 항구 도시입니다. 중국 성도 단위 GRDP 순위 보면 1, 2, 3, 4위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저장성 전부 다 이 바다 쪽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보면 되게 특이한데,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어떤 나라 지도랑 되게 닮았어요. 일본. 근데 또 일본도 또 닮은 게 뭐냐면, 일본의 도쿄, 오사카 어디 있어요? 다 동쪽에 붙어 있잖아요. 똑같아요, 진짜 보면. 자, 만약에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자,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유럽 전체 도시 중에 인구수 1위죠. 그만큼 인구가 많아요. 자, 근데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도 러시아 인구수 2위고 모스크바가 워낙 많아서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유럽 전체 도시 중에 인구수 4위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와 양대 수도 취급을 받아요. 왜? 문화 수도이자 교육 수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왜 그럴까? 러시아의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이 바다, 여기망을 유일하게 이제 모스크바의 외항 역할을 하고 여기를 교역을 할 수 있는 이 항구망이 뚫려 있기 때문이에요. 북쪽 안 돼요. 얼어붙어요. 그죠? 여기에 블라디보스톡이 있긴 한데 러시아의 땅덩어리가 워낙에 커서 사실상 다른 권역이라고 봐야 돼요. 유일한 생명줄인 거예요. 1703년에 여기도 이제 송도 신도시 같은 데처럼 신도시로 조성된 곳이었거든요. 이 표트르 대제가 이 러시아 제국 때 지은 신도시인데,
그때 여기를 지으면서 표트리 대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는 유럽의 창문이다. 딱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죠. 자, 미국은 서부 확장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위치를 보세요. 그리고 피닉스의 위치를 보세요. 피닉스가 항구 도시가 아닌데 굉장히 번영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제조업하기 딱 좋은 입지잖아요. 그래서 샌디에이고로 보내기도 좋고 샌프란시스코로 가기도 좋고 로스앤젤레스도 가기도 좋은 딱 위치니까 여기 피닉스에 루시드 모터스나 제조기업들이 많이 가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TSMC가 이미 투자해서 공장 짓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동쪽으로 한번 볼까요? 오스틴은 왜 이렇게 좋을까요? 오스틴은 남쪽이잖아요. 남쪽 해상망을 딱 먹고 있고 여기에 애플, 테슬라,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있죠. 이제 서부 확장 시대고 서쪽이 교육의 중심을 다 가져가고 있는데 이 시카고의 위치는 서쪽으로 나가기가 너무 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이 워낙에 크고 예전에는 서부 시대, 개척 시대 때는 막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서 갈 정도로 파나마 운하 타고 이렇게 돌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가는 길이 험난한데 이 시카고 위치를 봐봐. 수출하기 너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여기 시카고에 있는 기업들이 다 서쪽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비슷한 도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디죠? 제 고향인데요. 대구입니다. 대구가 시카고의 상황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세계의 중심은 여전히 미국이지만 이 세계의 중심망을 보자면 미국과 이 일본, 한국, 중국을 잇는 이 아시아 권역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플러스 아시아이기 때문이에요.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 합쳐서 세계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죠? 그리고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반도체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기름도 더 많이 나와요, 심지어. 자, 유럽은 뭔가요? 이제 사실상 세계의 중심은 더 이상 유럽은 아니죠. 이제 더 이상은 세계의 중심이 아닙니다. 다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요. 중국 쪽, 한국 쪽, 일본 쪽, 대만 쪽, 동남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미국은 항구 도시가 먹여 살리는 나라입니다. 미국 주 도단위, 우리나라로 치면 도, 경상도, 뭐 전라도 할 때 도. 자, 그 GRDP 순위를 보면 1위 캘리포니아 3조 3천억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독일 수준이에요.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독일만큼 벌어요. 자, 2위 텍사스 1조 9천억, 3위 뉴욕주 1조 8천억. 요 세 개, 서쪽, 남쪽, 동쪽 이 해상망을 갖고 있는 요 주들이 다 해먹는 게 요 세 개 합치면 세계 2위 GDP예요. 세계 2위 GDP. 자, 균형 발전하고 있나요? 이게 균형 발전인가요? 절대 균형 발전 아니죠. 자, 그리고 미국은 내수 시장이 강한데 왜 이럴까요? 내수 시장이 강하다고 해서 수입 안 하나요? 내수 시장 강하면 수입 많이 하겠네. 자, 한국과 비슷한 대만의 사정을 한번 볼게요. 자, 대만의 인구 추이를 보면요. 신베이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인천과 위치가 되게 비슷해요. 자, 그리고 수도인 타이베이, 서울과 비슷하죠. 되게 닮았죠.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타이중, 평택, 화성 위치랑 좀 비슷하죠. 자, 여기 가오슝, 여기 부산이랑 위치가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 지도랑 되게 닮았어요. 보시면 대만 가보시면 여행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우리나라랑 가장 문화적으로 또 사람들 생김새나 뭔가 경제 규모나 가장 비슷한 나라는 대만입니다. 그죠? 괜히 닮은 게 아니에요. 땅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대만 보실까요? 대만에서 특히 이 타이중이 좀 주목이 가시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타이베이 또 주목하시죠. 여기 인구 빠르게 줄고 있죠. 왜 이럴까? 서울과 같은 거예요. 서울도 인구 줄고 있잖아요. 근데 인구가 주는 게 수요가 없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신도시, 경기, 인천 이런 쪽에 신도시를 조성하니까 이쪽으로 인구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구가 느는 거고 요거 두 개는 이제 서울, 타이베이는 서울, 신베이는 인천, 경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가오슝 한번 봅시다. 가오슝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고 타이중은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죠. 자, 요게 왜 그럴까? 자, 어디랑 가깝죠? 중국이랑 가깝기 때문이에요. 중국이랑 가깝기 때문에 이 타이중으로 기업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대만도 중국이랑 맨날 치고받고 뭐 싸우네 하네 마네 하면서도 결국 무역 의존도는 이 중국이 42.5%를 가져가고 있어요. 한국은 다르지 않나요? 지금까지 이제 무역 국가들 말했고 내수 강국 말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섬나라도 아니잖아요. 한국은 무역국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실까 봐. 자, 한국은 더합니다. 자, 한국은 육해공을 한번 볼게요.
자, GDP 대비 무역 의존도 숨겨놨던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한국입니다. 스페인보다 높아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한때 대만도 따라잡았어요. 그 정도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고 수출 없으면 못 살아남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볼게요. 북쪽으로는 북한이 있고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고 이거 건너면 바로 미국이 있어요. 남쪽으로는 바로 또 인도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있고요. 삼면이 바다고요. 유일한 내륙 통로는 북한이죠. 근데 북한이랑 지금 휴전 중인데 막혀 있잖아요. 무역 통로가 막혀 있잖아요. 한국은 섬나라예요, 아니에요? 섬나라죠. 한국 섬나라예요. 사실상 무역 섬나라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적어요. 심지어 저출산이야. 앞으로 인구 더 준대. 땅도 적어. 자원도 없어. 먹여 살리는 건 수출밖에 없는 거예요. 무역 아니면 못 살아남는 국가. 그러니까 지금 유가에 타격을 많이 입고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정치적 발언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경제적 발언이고 오늘 이분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얘기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가 지역 차별을 한 걸까요? 경부고속도로 먼저 깔고 지역 차별했다. 우리만 못 살게 만들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자, 1970년대 경제 상황을 보자고요. 일본 무역 비중 39.8%, 미국 무역 비중 28.3%, 합쳐서 68.1%가 이 미국과 일본을 통한 교역으로 이 수출 수입을 해왔습니다. 경제 의존도가 미국, 일본 합쳐서 70%였다고요. 60년대에는 더 높았어요. 80%. 이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부산에다가 깐 거예요. 이러니까. 왜? 자, 여러분이 일본 기업이야, 미국 기업이야. 한국에다가 물건을 실어 날려야 돼. 이 부산항 냅두고 굳이 왜 목포로 가야 되죠? 굳이 왜 인천으로 가야 되죠? 왜? 미국의 입장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국 너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우리가 목포항에 가줄게. 오케이. 고니치와 니네 지역 균형 발전 데스 인천항으로 가주겠데스. 왜? 절대 안 그래. 기업은 무조건 효율적으로 따라가거든. 효율성을 따라가거든. 아니 이 부산항 심지어 낙동강 방어선 때문에 전쟁 피해까지 안 입은 이 부산항을 냅두고 굳이 왜 일로 가야 돼? 굳이 왜 일로 가야 되냐고. 일본은 일로 가는 게 제일 편하고 미국도 이렇게 오는 게 제일 편해. 그러니까 모든 물동량이 부산에 모이고 부산이 한때 세계 3위의 항구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에요. 당시 대통령이에요. 도로 딱 하나 깔아야 돼. 예산 없어.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야. 쌀 사 먹는 게 문제야. 근데 이 나라를 먹여 살릴 도로 하나를 딱 깔아야 돼. 어디다 깔까?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야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왜? 나라의 70%의 수입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수도권으로 끌고 오려면 경부고속도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막 들어 누워서 반대했던 분이 있죠. 누구라고만 안 할게요. 근데 그분이 IT는 되게 잘했어요. 이따 판교할 때는 그분을 칭찬할 거예요. 자, 여기 인천 청라에서 오신 분. 자, 송도를 넘기 힘들다는 거지 청라가 결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청라도 뭐 조정받으면은 괜찮은 가격이면 사야 될 도시 중 하나고 되게 살기 좋은 도시인데 송도를 못 넘어요. 인천의 대장은 계속 송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얘기할 때 청라분들이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두루뭉실 미운 안 사는 강의 듣고 싶으시면 저기 지역센터 가셔가지고 그 싼 강의 들으시면 돼요. 거기 가서는 여러분의 동네를 막 지상 최대 낙원이라고 말해줄 거예요. 이게 제가 비싼 수강료 받는 이유고 저는 맞는 소리를 할 겁니다. 돌을 던지더라도. 자,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고. 아까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봤지. 자, 중국. 자, 니하오. 우리 이제 한국으로 수출을 좀 하려고 해. 자, 물건 실어 나를게. 여기 인천신항. 좋아. 여기다가 날라주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북항에도 좀 날라줄게. 왜? 왜 이래야 되는데? 굳이 여기 중국과 가깝고 인도와 가깝고 이 가까운 이 신항을 냅두고 왜 굳이 북한을 가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안 가요. 안 간다고. 중국이 여기가 좋대잖아, 신항이. 인도가 여기가 좋대잖아. 동남아가 여기가 좋대잖아.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좋을까? 송도가 더 좋겠지. 이러니까 송도가 인천의 대장인 거예요. 이러니까 기업의 송도로 먼저 가고 투자 유치도 2배 더 송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컨테이너, 페더급 컨테이너 1800TU 내외는 그래도 여기 북한은 좀 가긴 해. 대형 컨테이너 한번 볼까? 3000TU 이상은 아예 안 가. 아예 안 가. 수출과 수입, 교역이 여기 송도에서, 송도 아래에 있는 인천 신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송도 북쪽에 있는 인천항에서. 이 양쪽으로 다 접근하기 좋은 곳이 어디야? 송도죠. 이렇게 보면 송도의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느껴질 거예요. 이러니까 송도가 대장인 겁니다. 자, 인천의 본질은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항구도시. 관세사를 한번 검색해 보자고요. 관세사 검색해봐도 딱 답이 나오죠. 영종, 공항이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 송도와 이쪽, 구항. 이쪽이 관세사들이 다 모여 있어요. 자, 북항이 없잖아요. 없어요. 관세사가 없어요. 관세사가. 왜? 여기서는 수출입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던 관세사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송도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자,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이 인구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공항과 이 최고의 항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과의 교역량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고, 자, 청주의 기업이 모이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경부고속도로 라인으로 청주의 입지가 너무 좋잖아. 그리고 이쪽 이 당진항이나 평택항이나 이쪽으로 빠지기도 두루두루 괜찮고 제조업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죠. 자, 그리고 흥덕구가 제일 좋다는 이유가 뭐예요? 흥덕구가 가장 번영하고 기업이 많이 모인 이유가 경부고속도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대구 보시면 대구에서 대장 지역이 어디죠? 수성구입니다. 수성구. 왜 수성구가 대장이죠? 경부고속도로랑 가깝잖아요. 수성구 대구의 가장 동쪽에 있습니다. 땅이 저기 주는 거예요. 자,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 빠르겠죠. 왜? 물론 중국과의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워낙 나라 자체의 교역량 파이가 커졌고 미국과 일본과의 교역은 여전히 건재하고 또 무엇보다 이 가덕도의 입지 자체가, 이 위치 자체가 기존 부산항 그리고 이쪽 광양 이쪽이랑 사이에 딱 크로스되는 위치로서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광양항이 발전하면서 부산항과 같이 서로 연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벨트를 이루기 위해서 가덕도가 빠르게 만들어지겠죠. 땅이 정해주는 겁니다. 결국 항구와 경부선으로 연계가 다 되는 거예요. 기업들은 귀신같이 효율성을 쫓아갑니다. 자, 이 강의 수강생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믿지 말아야 할 거, 바로 이 국가 균형 발전이에요. 자, 자본주의 보고 미국도 못했어요. 미국은요, 한 개주가 독일보다 많이 벌어요. 세 개주 합치면은 미국만큼 벌어버려요. 근데 미국도 못했어요. 자본주의 보고. 우리나라도 50년간 해결 못한 문제예요. 심지어 인구까지 줄어들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왜 균형 발전을 해야 되죠? 대체 왜? 기존 인프라라는 걸 놔두고 왜 대체 지방에다 깔아줘야 되고 저기 낙후된 곳에 깔아줘야 되고 왜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라 말아먹으려고? 절대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요. 물론 정치인들은 계속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할 거예요. 왜?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기업들이 가겠어요? 왜 가요? 안 가요. 기업들은 돈 벌어야 되는데. 자, 국가는요, 항상 균형 발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내요. A 후보지, B 후보지, C 후보지, D 후보지 중에서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D 후보지는 입지 안 좋은 데인데 그냥 미끼야, 미끼. 왜 내는 거야? D 후보지를 딱 안 냈어. 그럼 들고 일어나는 거지. 야, 왜 우리한테는 뭐 호지 안 하냐, 지역 차별하냐. 후보지로는 내놔. 우리는 너네 차별 안 했어. 우리는 후보지로 너네도 두고 있어. 우리는 너네도 검토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는 너네를 차별하지 않아. 이렇게는 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예타 통과 실패하거나 예비타당성 통과 실패하거나 뭔가 계획 흐지부지 되면서 사라지지. 왜? 이거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치인이나 행정기관들은 임기 지나고 이미 떠났을 테니까. 그죠?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자, 기업들은요. 기업들은 그냥 무조건 효율성 따라서 평택, 화성, 아산 이런 데를 간다 이겁니다. 아니면 바이오 기업이면 송도나 마곡으로 가고 우송으로 가고 이렇게 귀신같이 효율성 따라서 A 후보지나 B 후보지로 간다고요. 그리고 돈은요. 돈도 효율성을 따라 기업을 따라 쫓아오죠. 그리고 사람은요. 귀신같이 돈 쫓아갑니다. 무조건 사람은 돈을 쫓아요. 정말 이건 팩트예요. 사람은 돈을 쫓아서 움직여요. 기업이 가고 돈이 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따라와요. 그리고 결국 번영을 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서 이런 것들이 번영을 하죠. 결국. 나머지 것들은 결국 정치인들이 풀을 얻기 위해서 한
지역 균형 발전의 희생양이 될 뿐이에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당부 아카데미의 2024년 2024 부동산 대정망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격, 지표, 데이터, 시장 상황, 여론, 돌아가는 판때기, 경험, 지역마다 인문학적 통찰을 해봐야 돼요. 추세가 턴어라운드 한 거예요. 현장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가계부채 어쩌고 무역수지 어쩌고 서울은 역대급 공급량 감소 이거 몰라? 다 알잖아. 보셨잖아요.